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 64페이지에 있는 홍정유의 동류가라는 작품을 한번 해설 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가를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1828년생이고 1879년에 돌아가신 조선 후기에 이제 문신입니다. 아주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동유가라는 제목 살펴볼 때 동은 동쪽이고요. 유는 유람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동쪽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 고1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관동별곡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동해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관동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관동지역을 유람한 얘기입니다. 역시 금강산을 유람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기행가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출제 가능성 별 5개로 보겠습니다. 가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기행가사 중에 연행가나 일동장류가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행문은 여정, 견문, 감상이라는 3요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북천가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유배가사는 아니고요. 약간 일기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금강산에서 뭐 날씨 때문에 뭐 구경 못했다 하고 풍속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4번 보기입니다. 자, 일기 형식이고요. 그리고 차용했습니다. 금강산을 여행하는 겁니다. 여정 있고요. 견문 있습니다. 기행가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금강산 기행가사를 쭉 설명했는데요. 승경은 빼어난 경치라는 뜻이고요. 완상은 감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정이라든지 견문이라든지 과정에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일기 형식으로. 그리고 날짜도 밝히고 있고요. 숙소도 밝히고 있고요. 이동한 거리도 밝혀서 아주 사소한 크고 작은 일들을 밝히고 호흡의 완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지역민을 관찰하는데요.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에 들은 말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주관적 느낌, 감상도 얘기합니다. 충분히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개괄적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품 내용을 보겠습니다. 철원부터 이리 오며, 자, 철원이 지명이죠. 이쪽으로 오면서 이따금씩 살펴보니 요 부분은요, 여기 뒷부분에 쌤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초4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윗부분은 초3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초3일, 초를 빼면 근데 3일입니다. 음력 3일이라고 날짜별로 나와 있고요. 이따금씩 살펴보니 라고 있기 때문에 감상이, 견문이죠, 견문. 견문은 보고 들음입니다. 보고 들음이 되겠고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철원으로부터 이리 오면은 여정이죠, 여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수, 산과 물은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됐구죠. 인간은 사람이 있는 집이고요. 자갈밭이 단단하여 쌍겨리로 밭을 갈고, 쌍겨리는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깁니다.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하죠. 자갈밭이 단단하니까. 주막에 기름이 없어서 관솔은 그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 송진이 많은데 송진이 이제 셀룰로이스로 되어 있어서 불이 잘 붙습니다.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 그걸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어떤 지영민의 어떤 풍속을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눈으로 본 부분, 견문이죠. 눈으로 본 부분. 방구석에 흙을 발라 굴뚝처럼 지교법 만들고서 아래에다가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느낌표 영탄법. 갯버들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서, 바자는 울타리 말하는데요. 보통 대나무, 그 다음에 수수깡이라든지 갈대 등으로 우리 통발할 발 있죠. 발처럼 우리 김 마를 때 김 발처럼 엮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을 갯버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채마밭은 채소밭입니다. 채소밭을 둘러 마가 울타리를 삼았고, 전부 다 견문이죠. 읍내와 역점 중에서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청석, 푸른 돌멩이죠. 푸른 돌멩이를 얇게 따서 지붕 위에 올린 것을 너와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와집 알죠? 기와집은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거, 너와집은 자연석을 얇게 따서 이렇게 정으로 쳐서 얇게 만든 다음에 그걸 지붕 위에 얹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있죠. 그래서 초가집은 이제 불면 아기 돼지 담형제에 풀로 만든 집은 늑대가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은 것을 기와를 만들기에는 너무 이렇게 외진 곳이니까 기와를 만들어서 옮기기 힘들고, 그래서 거기 산에 나는 돌멩이를 얇게 만들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책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지붕 위에다 얹는 겁니다. 빠져나온 돌 틈으로 하늘이 비친다. 되게 사실적이죠. 사실적 묘사입니다. 역시 견문이고요. 아주 깊은 두메 산골 풍속이 수수하여 세간살이 집꾸밈이 투박하고 힘들게 살아 보인다 하고, 여기는 이제 감상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는 것은 감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기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우리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일기 형식이다. 여러분, 초 4일은 초를 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석가 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석탄일. 근데 이게 음력으로 4월 초8일이라고 하죠.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 8일을 18일 아니고 28일 아니고 초8일이라고는 초를 빼면 됩니다. 8일이라는 뜻입니다. 초 4일에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그러면 이거는 기상 상황까지 세세하게 일기처럼 나와 있어요. 우리
우리 어릴 때 일기 쓸 때, 오늘이 25년 2월 15일 맑음 이렇게 쓰잖아요. 일제히 출발하여 장우곡에, 그러면 요 지명이죠. 여정이잖아요. 선생님 이걸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떤 마을에 있었고요. 도매 산골 마을. 이번에 이제 여정이죠. 여정. 넘어가는데 길이 굽어지고 돌 사다리는 험하고, 그래서 이제 대구가 있고요. 대구법이 사용되었고요. 언덕이 가팔라서 본이비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인용이잖아요. 인용.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은 겁니다. 본 거, 들은 거 다 견문이죠.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높구나. 첩첩산중이네요. 굉장히 험합니다. 영탄법이고요. 그 가운데 큰 냇물이 있고 수십여 칸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견문이죠. 그리고 이쪽은 다리의 왼쪽은 김성이고 오른쪽은, 저쪽은, 가까운 쪽은 김성, 저 먼 쪽은 회양.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 쪽의 지명입니다.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 나룻배 이렇게 생각하면 메워두고 전부 다 이제 여기는 장마에 다리를 떠내려 가면 행인을 건너준다고 하네. 그러면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들은 얘기니까 견문이 되겠죠. 견문입니다. 자, 중약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20일입니다. 20일. 그래서 며칠 지난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많은 부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20일입니다.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일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65쪽에 중간에 보면 21일이 나옵니다. 21일. 그래서 20일이면 알 수 있죠. 쌤이 전문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20일 부분입니다.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 앉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정지해서 구경하는 겁니다. 이동이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유념하시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삼천척. 척이 보통 약 30.3cm라고 합니다. 그래서 3천척이면 3천에 30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90m 되나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고, 그러면 견문이 되겠죠. 견문이 되겠습니다. 90m가 아니고 900m입니까? 굉장히 멀리서 떨어진다. 이거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사용했고요. 석벽, 돌벽이죠. 돌벽 100여 길. 길이 이제 사람 키 높이입니다. 병풍처럼 지규법이 있고 둘러 있고 다 견문입니다. 허리가 꺾인 곳은 물길이 되었는데, 비 온 후, 그러면 여기도 기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폭포가 막 떨어지겠죠. 성남폭포. 그럼 이 폭포가 대가로 칠 텐데요. 비봉폭포라고 합니다. 무봉폭포 가는 길에 먼저 비봉폭포를 본 것입니다.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 들이우고 옥기둥을 세운 것이 듯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막 떨어지는데, 지금 이번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흰 비단과 옥기둥이고 은하수 한 굽이 전부 다 폭포를 비유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요. 요 부분은 요 단어들, 어휘들은 폭포를 비유한, 폭포를
비유한 보조관념들입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관동별국에서도 폭포 비유한 단어들이 출제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흰 눈이 날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좀 더 폭포를 말합니다. 흰 비단, 자, 흰 비단은 이제 색채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비단이 폭포기 때문에 은유법입니다. 옥 기둥을 세운 듯이 직유법이고요.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서 드리워져 바위 및 깊은 연못에 담아 부어 지을 때 전부 다 본 것이니까 견문이죠.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시각적이죠. 흰 눈이 나리니 여기도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폭포에 물보라가 막 날리는 겁니다. 미스트처럼. 금강산 폭포 중에 제1장관 여기로다. 여기가 제일 최고인 웅장한 거라고 주관적 평가, 그죠? 주관적 평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영탐법이고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감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정인지 견문인지 감상인지 요 부분은 전부 다 견문이고 요 윗부분은 밑에는 감상이 되는 거죠. 다음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의 도로 내려와서 그러면 지명이죠. 그래서 지명이니까 세 밑에 가로 칠게요. 아까 지명 표시한 거 무슨 색으로 장우곡에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폭포 맞은편 바위 여기에 있다가 이제 움직입니다. 아까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강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남녀를 타고, 남녀는 중요한데 남녀가 지붕 없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남여예요. 이걸 탔다. 탈 거 비글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동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죠.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절에 왔고요. 점심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초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정이라는 것을 이제 지명입니다. 지난다고 하기에 그러면 누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들은 얘기입니다. 견문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여정이 됩니다. 금강문 갔다가 절로 와서 절에서 여정이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정 지나서 만물초로 가려고 합니다. 극락고개 이걸 넘어갔네요. 극락고개 넘어갔습니다. 자, 아까는 장호고개, 이번에 극락고개. 이렇게 금강산이니까 고개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여정이고요. 넘어서서 오리. 그러면 오리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동 거리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 거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숙소도 나와 있고요. 점심 먹은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있는데 우물집은 비가 맞지 않도록 우물에 지붕을 얹은 겁니다. 우물에 위에 지붕을 만든 것을 우물집이라고 합니다. 지역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그러니까 견문이죠. 견문. 그러니까 상하, 위아래 탕이 놓여 있는데 두 군데, 위 상탕과 하탕이 있는 거죠.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사실적입니다. 물빛은 흐릿한데 미지근하다고 하네라고 하니까 이거는 들은 얘기죠. 그래서 견문이 됩니다. 보고 들은 거, 이게 듣문입니다. 이게 인용한 거죠, 인용. 보슬비가 계속 내려. 요것도 중요한데, 기상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기상 상황. 산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주막에서 머물고, 그러면 이제 숙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고, 다음날 이제 일기 형식이니까 시간이 경과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행문은 그렇잖아요. 여기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 여기 돌아다니고. 그래서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요.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기행문은 추보식 구성인 거죠. 기행문은. 그다음에 날 흐리고 조반 아침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햇반 할 때 밥 반차입니다. 그리고 날이 흐리고 또 기상 상황이 나와 있네요. 길게 할까요? 기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물초. 지금은 현재는 만물상이라고 한대요. 만물상. 그리고 만물초는 바위산을 말합니다. 바위가 늘어져 있는 바위산이 막 늘어져 있습니다. 구경하려고 결국 구경을 못 합니다. 하려고 내려가니 지로승은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승려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하는 승려를 지로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셰르파 정도 되겠네요. 산에 올라가면 그 지역민이 길 안내해주고 짐 옮겨주고 하는 사람, 그 승려와 주막 주인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만물초. 그래서 여기서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만물초 가는 길이 왔다 갔다 70리. 70리는 70 곱하기 0.4를 하면 킬로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 4, 28. 왔다 갔다 28km. 그러니까 편도 14km죠. 산길 14km, 왕복 28km인데 맑은 날에도 구름 끼면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슬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은 지척 가까운 곳도 본 것 못하니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는 오리무중이랍니다. 오리 앞을 안개 속이다. 그래서 가봐야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본다.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천은 1000 라는 1000 숫자잖아요. 그러면 신고는 맵고 쓰다거든요. 매운맛 신라면, 그죠? 쓴맛 고생할 때 여러분 그 개고생이라는 뜻이요. 개고생에서 올라간 다음에 산민만 겨우 본다면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할 것이다 하고 서리법이죠. 그리고 요거까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나에게 만물초 보려고 가봐야 비 오는 날이라서 보지도 못하고 허탈하게 고생만 하고 보면 분할 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하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설득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러면 이제 견문이죠. 그럴듯해서 수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행들도 같이 가는 사람들 또 그래 옳다라고 판단해서 복례산이 금강산입니다. 복례산이 계절마다 이름이 있는데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 풍악산, 겨울에 개골산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그러면 금강산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 여행 올 때 그때 만물초를 다시 도전하기로. 그리고 행장은 여행 장비입니다. 여행 장비를 다시 차려서 총석으로 향한다. 총석으로 향하는데 총석을 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관동별곡에 총석정 나오거든요. 돌멩이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래서 동해 쪽에 고성 쪽에 있습니다. 고성. 남한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거든요. 경남에 있는 고성군 말고요. 강원도 고성군 그 위에 총석정이 있는데 북한에 있습니다. 금강 내외산이니까 금강 내금강이 있고 외금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작별 바이바이 하니 그러면 이제 내외산을 작별했다 그러고 하면 이제는 해금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여정이 이동됩니다. 12,000봉이 이제 금강산이 봉우리 숫자가 12,000봉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바다 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또렷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견문이 되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기상 상황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A, B 비교하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겠네요. 김성 회양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4번 문제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답을 보더라도 해설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쌤이 설명한 부분에 쌤 미스가 났다거나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